11월 27일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대한 현실화로 증시가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트럼프 당선인은요, 미국으로 들어오는 멕시코산, 캐나다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와 같은 대미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불가피해지면서 2,5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를 탔습니다. 또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1%대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내년 트럼프 재집권에 따라서 한국의 수출과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내수 부진으로 성장 전망이 악화하고 있는 지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중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우리 시장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69% 하락한 2503.06에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의 코스피 지수는요, 외인과 기관의 순매도 행렬에 2500선이 붕괴됐으나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하락 종목 518개, 상승 종목 375개로 하락 종목이 200개 넘게 많았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제조업 업종에서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 관련한 종목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인 건데요. 반면 반도체를 제외한 시총 상위 종목들 주가는 주로 강세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시죠. 0.17% 하락한 692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 지수와 함께 초반에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보합으로 출발했다가 등락을 거듭하는 등 혼조세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한 종목이 958개, 상승한 종목이 646개로 하락 종목이 300개 넘게 많았는데요. 특히 기계장비 업종과 비금속 업종이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수급 주체는 어떨까요? 먼저 코스피 수급 주체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팔자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개인보다 약 10배가량 많은 규모로 약 3,300억 원을 매도한 게 눈에 띕니다. 이에 더해 기관은 약 3천억 원 순매수해서 2,500선을 지켜줬습니다. 특히 기관 중 연기금이 집중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들어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고 국내 주요 대기업이 밸류업 계획을 잇따라 발표한 점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특히 13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매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행렬에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해준 겁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 주체입니다. 개인이 29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4억 원, 487억 원 사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는데요. 특히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4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반도체주 모두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차기 미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불확실성 때문에 갈피를 못 잡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도체 지원법, 이른바 칩스법은요,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트럼프가 이 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고, 따라서 두 회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인 겁니다. 어쩌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칩스법 수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데 따라서 약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3.44% 빠진 56,300원에 SK하이닉스는 거의 5%가량 떨어진 16만 8,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늘 인사 개편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사장단 인사에서 핵심 부문인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부 수장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조만간 2025년도 조직 개편도 확정해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5,500원 빠진 40만 5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글로벌 불확실성 때문에 영향을 받은 기업 중 하나인데요. 이 기업은 현재 캐나다에 배터리 관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 공장을 뒀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 대해서 발언하면서 공장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투자자들이 우려한 겁니다. 관련해서 포스코 퓨처엠도 캐나다에 공장을 짓고 있고요. 사정이 비슷합니다. 상황이 비슷한 관계로 트럼프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아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LG 에너지솔루션은요. 테슬라의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 중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해도 테슬라가 타격을 덜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LG 엔솔의 실적이 양호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현대차는 오늘 1%가량 빠진 22만 1,000원에 마감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기업가치 밸류업을 위해서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밝혔고요. 또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건설해서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 국가로도 수출할 거라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아 전일 대비 약 3%가량 빠진 94,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아 역시 트럼프가 취임 첫날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영향으로 오전에 내림세를 탔습니다. 기아는 현재 멕시코에서 자동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밖에 KB금융과 셀트리온, 네이버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봅니다.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와 같은 시총 상위 바이오주는요, 오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은 3%가량 오른 30만 5,5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은 최근 특허 소송 관련 루머에 따라서 회사 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었고요. 따라서 주가가 들쑥날쑥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이 이를 매수 기회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오늘 코스닥 지수 하락에 기여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5,000원 떨어진 13만 5,2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에코프로비엠 역시 캐나다에 공장을 짓고 있어서 트럼프의 관세 폭탄 발언에 내림세를 탄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코프로는 1,000원 빠진 78,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엔캠을 제외하고 빨간불을 켜인 가운데 JYP 엔터테인먼트 내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약 5%가량 뛰며 코스닥 시총 10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밖에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약 9%가량 날아오르며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시총 상위 9위에서 8위로 올랐는데요. 계속해서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글로벌 정세 안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방산주 주가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화제가 되면서 로봇주로 자금이 옮겨가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고물가,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 정책의 압박이 현실화되면서 꽁꽁 얼어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차기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불확실성도 더해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기 심리가 계속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바로 내일 올해의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글로벌 경제에서 새로운 변수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25% 수준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 1월에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금리 결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